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5% 가량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 이거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자, 이번 주 그래도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어땠습니까? 약 4% 가량 하락을 했죠. 4% 가량 하락을 했고요. 뭐 어떤 섹터든 간에 거의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오늘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정말 큰 폭으로 빠졌죠. 그리고 빠졌던 이유는 바로 미증시가 지금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눌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차라리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눌림을 눌림이 나올 때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단기적으로 눌릴 수는 있겠으나 그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수급의 재분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미 바이오는 먼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중심에 앞으로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오늘 조선도 강세였어요. 그나마 이런 수급의 재분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한 번 정도는 지수가 하락하는 걸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급락이 나왔을 때 이거 바닥에 대한 리테스트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그 구간을 계속 향해 또 주가가 좀 내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지금 프리시장에서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올라갈 기미가 안 보입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마감까지 봐야 될 거고 이 마감을 보고서 제가 주말에 또 영상을 좀 찍긴 할 거지만 이게 쉽게 올라올 것 같지 않아요. 자,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이 3% 가량, S&P 500이 1.6%, 반도체도 거의 4% 가량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정말 많이 빠졌죠. 테슬라가 진짜 이 정도 낙폭이 왜 이렇게 나오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는 2차 전지는 더 이상 테슬라 보고 가는 종목은 아니잖아. 옛날같이. 이제 뭐라고 했어요? 2차 전지 이제 AI 섹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흐름이 앞으로 저는 강세를 계속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단순 조정 구간일 뿐이지 이런 조정이 나와줬어야 우리는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20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깨지고 조금 더 하락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저도 마찬가지로 이때 물량 정말 크게 담아갈 겁니다.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 내가 원하는 타점에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그런 부분들 보고 에코프로 BM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6%대 정말 큰 하락이 나왔죠. 어쩔 수 없지. 코스피가 이렇게나 하락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다 똑같아요. 결국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10만 전자 다시 이탈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7.2% 거의 장중 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걸 무조건 기회로 삼아야지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우리가 시장을 좀 볼 텐데 시장이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또 AI 버블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버블은 버블이다라고 설레발칠 때 버블이 아니라고 누구나 다 '아 이건 진짜 버블이 아니고 진짜 상승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마음 놓을 때 그럴 때 버블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아니야. 뭐 버블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했고 나스닥이 하락했던 건 결국 이겁니다. 이 셧다운 종료가 됐는데 이 셧다운 종료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장기적으로 연방 정부가 업무가 중지되다 보니까 이런 CPI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되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월가 특히나 미국 증권사 큰 돈을 정말 움직이는 증권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악재도 아니야. 악재 가지고 얼마나 많이 올려. 불확실성이야. 이게 뭐가 나와야 금리 인하를 예상이라도 할 텐데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금리 인하 할 수도 있고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주가 끌어올릴 수 있는데 뭐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조정을 특히나 2차 전지는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대응해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뭐 안 봐도 뻔하죠. 이런 하락은 분명 외인과 기관들이 만든 거고요.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좀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를 보면 BM이 여러분들 같이 움직일 거니까 제가 오늘 에코프로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에코프로도 이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산파 고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여기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조정 뒤에 한 번 더 올라가는 이 하나의 파동이 정말 중요할 텐데 최근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가격이 하락하지만 RSI가 점차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걸리면서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 이런 타점,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 이런 등락폭 안에서 이런 등락폭들을 내가 제대로 대응할 줄 아냐 모르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50%가 될지 100%가 될지 200%가 될지를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냐, 그리고 또 이 조정 단계 4파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가 문제인 건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조정을 확실한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기에는 이 0.618, 이 황금 비율 자리까지는 떨어져 줘야 우리가 매수를 고민할 거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이평선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이평선은 여러분들이 증권사 HTS 킨다고 해서 보는 이평선이 아니에요. 제가 설정해 놓은 거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은 절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무서워서 쫄 필요도 없고요. 앞으로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도 최대한 이 하나의 파동 고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다 보면 빠르게 손실을 더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최대한 빠르게 켜서라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영상에 대한 타점에 대한 영상을 빠르게 좀 찍어서 업로드를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장중이고 일하다 보니까 이런 걸 매번 챙겨 보기가 힘들잖아. 사실 차트 보기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눈치 보여서.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알림을 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거고, 정확한 정말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들이 나올 때만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보시고 대응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에코프로 BM에 에코라고만 두 글자 남기시면 되겠고, 두 글자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소중하게 한 분 한 분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단계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이 나올 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주식에 대한 관점을 알려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막 저에게 그 이제 기프트콘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 선물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에코라고만 저에게 남기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아직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도 하고 코인도 하고 너무나 바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은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 잡는 게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저도 이 주식을 처음 하던 시절에 뭐라고 했어요?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진짜 막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뉴스 기사 맹신하다가 진짜 다 잃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일어설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로는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갔던 거. 그러면서 저는 반전을 분명히 일으켰고, 제가 이러한 노하우들을 다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은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없던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